네,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게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역시 똑같은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김만배 씨 예. 그 육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예.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조우영 씨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진실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네. 뭐 조우영 브로커라는 사람한테 왜 커피 타줬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만나지도 않았다는 건 조우영 씨 본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진술서에 따르면 예. 그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커피를 타줍니까? 그래서 지금 뭐 녹취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제 김만배 씨 음성 녹취도 여러 개 나오고 있고. 예. 근데 더 지금 그 핵폭탄이 터진 거는 대법관 우리가 다 싹 작업해 놓았다. 그 녹취가 어제 TBS에서 방송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실제 그 대법관 작업해서 뭐 8대5로 이길 거다. 근데 실제 결과는 7대 1대 5잖아요. 기권 하나는 사실 이제 반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 이야기 한 사람이 백모 씨인데 이제 뭐 김혜경 법화 때도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유동규와 통화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랑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게 지금 다 알려져 있고 뭐 민주당이 지금 더 급한 것 같은데요. 그 급한. 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지금 여쭤볼 계획이었는데 일단 그럼 그 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조응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조응천 의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첫 번째 비서였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2013년 이때인데 근데 대법원 판결에 나온 게 언제냐? 시간적 격차가 너무 큰데 이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와요. 이제 그 직업상, 직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백모 씨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그 이재명 형님하고 갈등 있을 때도 이재명 형님하고 막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막 막말을 하고 그리고 특히 또 다른 중요한 게 이재명 시장 때 이분 따님 그 자랑이나 홍보를 이재명 시장이 막 합니다, 후보가. 그리고 또 특히 작년에 이제 김혜경 법화 아까 이야기했을 때 배우자 김혜경 씨 법화 이야기했을 때 그 이제 7급 비서관 있잖아요. 종처럼 불임 당했다. 그분하고도 아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또 유동규하고도 작년에 통화 유동규 씨 구속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이재명 후보 일을 처리했다라는 지금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뭐 2013년 그만둔 사람이 뭐 사람이라도 이재명 후보 일을 도왔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서는 그만뒀어도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통화 내용에서 작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작업이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작업을 이제 김만배 씨가 한 거죠. 당시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 8차례 찾아갔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통화 당사자가 우리 측 사람이 아니라 은수미 시장 쪽 사람이잖아요. 정무비서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화 뭐 쌍방이 다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정도로 공작 능력이 좋습니까? 이재명 후보 쪽 사람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조우영 씨 관련해서도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검찰 진술 내용에 이제 상당히 방점을 두셨는데 아까 조응천 의원은 이 진술 말고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의 그러니까 그 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우영 씨의 사촌 이철수 씨의 그 증언이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녹취 파일이 이제 김만배 씨하고 신학님이죠.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 위원장 그 두 사람 통하고 신학님 씨는 그 뉴스타파 용역을 받는 특수관계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타파. 그렇죠. 어쨌든 거기서 상당한 그 용역 금액을
받아서 기사를 썼다는 게 드러난 거고 네. 딱 거기 구도는 김만배도 이제 이재명 후보랑 가까운 사이고 또 신앙님도 민주당 쪽 사람이고 거기가 딱 공작 가능한 그런 영역이잖아요.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와 친하다는 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재명 후보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뭐 대통령 꼭 될 것이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언급도 하고 또 도원 결의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최측근하고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유동규 이 세 사람은 이재명 후보 최측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도원 결의한 거 보면 가깝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앙림 전 위원장이 민주당과 가깝다라는 것도 일단은 의원님의 해석 영역으로만 남겨놓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겠고요.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은 어차피 이제 선거는 내일이고 선거 전에 진실이 밝혀진 일은 만무한고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이때 반드시 특검 도입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바입니까? 특검 도입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법안을 올렸고 이미 몇 달 전에 올렸고 민주당이 그 특검 법안을 거부했었거든요. 협의도 거부하고. 그래서 민주당 때문에 특검이 지금 안 된 겁니다. 훨씬 더 일찍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때는 말 바꾸지 말기를 좀 아무튼 바라고 있습니다. 3월에 특검 도입한다. 국민의힘도 거기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저희들이 주도할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9화 말 투아웃에 그 1점 차이였는데 밀어내기로 지금 동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판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판세 해석하는 거나 지금 한 6, 7개월 전이죠. 서울시장 판세 해석하는 거나 지금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런가요? 이제 판세 해석도 좀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2, 3% 초박빙 우세다. 지금도 3% 정도 박빙으로 앞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서울 같은 경우도 격차가 10% 이상 나고 부산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나고 있고 보궐선거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7 보궐선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국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조홍천 의원은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내놓으면서 서울에서도 여론이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자칫 판단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의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무게가 전혀 안 실리고 오늘 하는 말, 내일 하는 말 다르기 때문에 이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세했다가 대장동 터지고 특히 또 배우자 김혜경 씨 법카 소고기 이런 거 터지고 나서 완전 역전 당해서 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에 진실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말로 대책을 100번 좋은 걸 내봐야 별무 속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어제 신광조 특보인가요? 이 사람의 지금 또 막말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위원님? 호남이 사전투표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호남 사전투표는 좀 높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데 그건 뭐냐? 투표 안 한 사람들이 투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한 층은 사실 2030 젊은 층과 이제 부동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2030은 이제 우리 당 지지로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주력군으로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밀고 있기 때문에 호남도 이제 우리 당이 한 20%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부 여론조사 그렇게 나와요. 선관위 지금 부실 관리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10%포인트 차로 그러니까 여유 있게 승패가 갈린다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초박빙 상태에서 개표 결과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실 문제가 다시 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다시 불씨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저는 선관위가 뭐 사악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무능하다고 봅니다. 예, 특히 예. 확진자 수 예상을 못하고 본투표 때는 일반인 투표하고 확진자랑 투표 시간을 분리해서 예.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사전 투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안 많을 거다. 그래서 사전 투표도 분리를 했으면 6시 이후에 확진자 투표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선관위 문제는 이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고요. 이제 사실 지금 하루 이틀 남은 상황에서 엄정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본 게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